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 프로젝트 활동을 아,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면 우리 손으로 오케이 표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팀을 홍보하기 위한 피켓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를 환영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피켓 한번 들어주실래요? 자, 다 같이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 만남 시간 짧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강의에서 우리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가 우리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 주변 일상에서 낭비되고 있는 전기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이런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팀원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이 과제 연구,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와 함께 50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안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이 마이크가 다 꺼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손가락이 있죠. 그래서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함께 기록해서 소통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활동,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 활동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후 변화라는 걸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설정하셨나요?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환경,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질문들, 탐구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탐구 질문에 조금 기후변화 쪽에 맞췄습니다. 아니면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탐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학습해 가면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활동, 특히 이 프로젝트 활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동해 가면서 여러분 팀원들의 지식과 기술들을 합쳐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활동은 우리가 약간의 제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활동을 제안할 이 과제를 받았을 때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시간.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활동하는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적 환경,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과 환경적 제약, 이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탐구 활동의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과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고, 여러분이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소중한 시간, 소중한 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젝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되냐면, 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리고 다르게 판단하는 그런 관점, 어떤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간들을 한번 재미있게 찍은 영상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연구원이 이 송풍기를 가지고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딱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나요? 혹시 이 풍선을 보면서 여러분의 질문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저 풍선 어디서 구매했을까? 저렇게 큰 풍선이 다 있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나겠죠. 그럼 이 풍선에 이 사람은 왜 바람을 집어넣고 있지? 계속 바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결국 이 풍선을 펑 터뜨렸습니다. 이거로 끄셔요. 화면에 별로 어떤 우리가 똑같은 걸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지만 아무런 의미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이걸 초고속 카메라로 찍었어요. 자, 이거를 초고속 카메라 찍어 놓습니다. 자, 현재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뭐 차이점 느끼셨나요? 뭐 하기 직전이죠? 터지기 직전. 터지기 직전인데 어디가 그 실제 풍선의 변화가 된 모습이 보이나요? 색깔이 살짝 바뀐 곳이 있죠. 그곳이 이 풍선 막 중에 가장 약한 곳이에요. 풍선에 바람을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가장 약한 곳에 거기에 이제 풍선과 연결되는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 터졌을 때 우리가 많이 일상적으로 할 때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 터지는 모습에서 뭔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천천히 살펴봤더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근데 여러분들 왜 풍선이 이렇게밖에 터질 수 없는가는 표면 장력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표면 장력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풍선이 당연히 이렇게 터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표면 장력 따로 풍선이 터지는 현상이 따로예요. 그냥 신기해요. 풍선이 진짜 이렇게 터져? 그냥 사방간대로 파편이 막 퍼질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이 생기는 거예요. 풍선이라는 막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밀어내면서 가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송풍기로 바람을 계속 집어넣는데 풍선이 가두고 있어요. 그 가두는 힘이 풍선의 막 표면 장력이에요. 그 표면 장력은 말 그대로 표면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 막을 따라서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풍선의 조각들도 풍선 막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실제 이론적인 부분들 앞에서 특강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을 시켰을 때 좀 더 다양한 우리의 지구 기후 변화를 막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좀 더 의미 있는 해석 활동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딱 보여주고 나면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풍선이 터졌어요. 근데 좀 전에는 풍선이 터질 때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연구자가 깜짝 놀랐거든요. 풍선이 거의 다 터져가는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아직 어떤 표정인 것 같습니까? 아직도 바람을 놓고 있는 표정이에요. 언제 터지지? 언제 터지지? 언제 터지지? 그걸 현재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풍선은 다 거의 다 터졌는데 이 사람 그대로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풍선이 터져서 이제 이 역제세겠죠. 자, 풍선이 터지고 이 사람이 이 다음에 깜짝 놀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는 것과 반응하는 것과 실제 소리가 가서 들리고 눈은 보는 것과 이걸 인지를 이미 했어요. 우리 머리는. 근데 몸이 반응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놀라는데 몇 초나 걸렸을까? 이 사람의 반응 속도는 얼마나 될까? 이 화면을 보면서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 그 다음에 이 풍선이 떨어지는 것은 지구에 의해서 거의 초기에는 자유낙하 비슷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런 거 거리를 한다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 이 화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생각, 어떤 관점, 시간의 관점, 공간의 관점, 나의 사고의 관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찾고 온 어떤 답들을 서로 간에 알고 있는 답들을 같은 걸 보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현상, 현재 지구가 바뀌고 있는 이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여러분만의 어떤 해석들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공간이라는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시카고에 거기 과학관이 있는데 과학관 옆에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 칸으로 있는 사람이 너무 평화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어요. 이 점심시간에 시카고에 있는 이 과학관 옆 거기 잔디밭에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이 한 칸, 이 빨간색 칸이 실제 1m 크기입니다. 1m 크기. 이 1m 크기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 사람이 좀 작아졌죠. 이게 10m입니다. 10배씩 증가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모든 장면에 자 여기 맨 오른쪽 끝에 가볼까요?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데 여기에 중심에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미시적으로 바라볼 건가 거시적으로 바라볼 건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실제 거기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후변화라는 것을 왜 이게 일어나는가를 관찰하고 생각을 할 때 내 동네, 작은 동네에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미시적인 어떤 미생물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중심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할 때 너무 한쪽 미생물에 빠져 있을 때 그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거시적인 거, 자 우주적인 생각 아니면 지구적인 스케일을 할 때 그 내부에는 결국 누가 있다? 우리 사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중심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에 대한 생각,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 구글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구글에서 한번 이미지 검색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할 프로젝트 기후변화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쭉 검색이 됐거든요. 그걸 캡처한 겁니다. 어떤 모습들이 보이나요? 네. 지금 기후변화하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떠오르는 입에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일 때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 자주 등장하는 게 북극곰이에요. 북극곰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 가뭄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 기후가 어떻게 그래프 모습도 보이고 아마 다양한 자료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장면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동일하게 기후변화라고 치고 한 80% 이상, 아니 거의 90% 가까이 현상적인 부분들의 이미지들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에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똑같이 기후변화. 이 세 개 실제 사람들이 가장 어떤 정보들을 찾는 이 정보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 어떤가요? 다 다르죠. 즉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찾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에 의해서 정보에 접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털 사이트는 나는 검색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검색 엔진이 어떤 논리 기반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것을 탐구할지라도 실제 이걸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냐, 어떤 사고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 만들어지는 건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팀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 한 명 한 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체계들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체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전체 여러분 팀원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것인지는 아마 중요한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검색들을 할 때는 한 곳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생각하는 한 가지의 방향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 검색을 할 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그냥 단순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후변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지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곳, 이 지구,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생존권을 거대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는 이 탐구 프로젝트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줄 건가, 저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활동에 의미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학생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때 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전 세계 어른들에게 호통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좀 지켜달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름 기후변화가 현재 인간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경제 활동들이 이 우리들이 살아갈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 친구도 프로젝트 어떤 탐구를 했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뭘 하게 되죠? 처음엔 일일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 친구와 함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이 환경운동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 여러분들도 실제 여기 네, 활동에 우리 동참하게 됩니다. 청소년들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동에 동참을 하고 자, 이 있습니다. 기사 같이 채식 한번 급식을 봐볼까요?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헌법 소원을 이재명 발표한다. 같은데. 박훈 기자가 이들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 문구가 적힌 판에 페인트를 뿌리고 한편에서는 당근을 바닥에 우르르 쏟아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위급함을 알린다는 의미를 담은 당근을 활용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표현하는 시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의한 상황에 당근으로 맞선다? 고등학생 김서진 양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에 3년째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육이랑 먹으라고 나온 부추인데 부추만 받아왔어요. 육식을 하면 공장식 사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채식으로 급식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넣기로 했습니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싶고 동물 착취도 하고 싶지 않고 건강도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학교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은 지난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부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미래 세대인 자신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이 문제에 대한 피해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손에만 미래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기후위기를 막아내겠다는 청소년들 목소리에 어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정말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에 이제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이 과연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왜? 실제로 우리 지구의 기후변화에 인해서 이런 기상 악화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활동들 거대하게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 마음가짐들이 주변 어른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천천히 이런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들 아니면 작은 실천들이 펼쳐나가는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데, 그것처럼 어떠한 습관, 기후변화를 막는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활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구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데 결국은 우리 미래의 한반도의 모습, 더 나아가 우리 미래의 지구의 모습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시각각 언론이나 아니면 세계의 어떤 날씨 기상 악화들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기반을 만들어준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단순하게 환경 보호하는 입장, 환경 단체 입장에서만 아니면 경제적인 입장에서만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조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맞춰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정치 이런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파트너십을 발휘할 건가를 논리적으로 연구해가는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펼쳐 나갔을 때 우리가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나가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좀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 어떤 방법들, 대안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현재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아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활동이 어떤 작은 실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연구에 어떠한 유의미한 여러분들의 실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후 변화, 우리의 온실가스의 주범들, 아니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나타난 현상들, 이 부분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자동차, 아니면 공장, 이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실질적인 문제다. 그럼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우리 스마트 그리드 도시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에너지의 효율도 높이고 매연을 품어내는 자동차에서 실제 이런 매연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당연히 이제는 점점 이 화석 에너지가 근 100년 동안에 그 수억 년 동안 만들어지는 대부분들을 다 소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경제 발전 이끌 때는 이 화석 에너지 이 부분들이 과연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이런 걸 차원을 떠나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전 특강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 버려지는 것을 좀 더 효율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여러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계해서도 얼마든지 프로젝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자, 여러분들 우리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쓰레기 매립지에 한번 가보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생활 습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어찌 보면 저는 쓰레기 매립장 중에 한 곳이라고 봐요. 이 쓰레기 매립장에는 이 수많은 쓰레기들이 만들어지는, 부패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많은 가스들, 그리고 이 많은 쓰레기들이 전혀 이제 이곳에 매립이 되면서 발생되는 것들, 이 지구를, 그리고 이 수많은 쓰레기들이 바다에 흘러가면서 미세 플라스틱가 우리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주제 중에 소외 방구, 소외 트름,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 우리가 소외 방구에 메탄가스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온실가스 주범하면 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보다도 그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실가스들 중에. 근데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나 수없이 많은 이런 온실가스들의 주범들이 많아요. 그 중에 소가 차지하는, 즉 사람이 육식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런 식습관, 어떤 식품에 대한 기호성 때문에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소가 뭐 하지 못하게, 방구 끼지 못하게, 트름하지 못하게, 이 연구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설물을 쌀면 이 배설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덴마크 같은 경우는
돼지를 엄청나게 많이 기르는 가축 동물 중에 하나인데 이 돼지가 배설하는 이 분뇨, 이 돼지 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돼지 똥을 거의 90% 이상 우리 새로 에너지로도 만들고요. 돼지 속에 있는 수분도 다 꺼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배설물들 하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 지키는 게 기술적인 방향으로 지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먹고 있는 식습관, 즉 버려지는 이런 음식들을 줄일 것인가도 여러분들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먹는 급식에 있는 식판들. 자, 여러분들 급식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양, 내가 이 정도 배고프니까 이 정도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받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이 기후 변화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문제다.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은 식판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도 좋은 기후 변화의 연구제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 그래? 그럼 음식물 쓰레기 이것도 우리 기후 변화 영향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연구를 해나가는 것들만 프로젝트, 이런 과학 탐구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탐구 프로젝트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판에 아마 학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생활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제 주제들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에 이 좋은 이런 프로젝트 활동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연구자들이 이런 배설물들이나 아니면은 실제 사료에 이런 바이오 수를 첨가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숯이 이런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흡착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주면서 줄여주는 이런 연구들도 현재는 많이 시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막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런 연구 활동을 어떻게 했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대가 하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구를, 큰 주제가입니다. 지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탐구대회입니다. 사이언스 챌린지라는 연구대회가 있는데, 이 연구대회는 크게 4개의 큰 주제, 에너지, 바이오, 기후변화, 물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어떤 프로젝트 연구 활동을 지원해주는 대회인데요. 그 중에 기후변화라는 탭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사이트들은 서로 간에 서로 배우며 서로 성장하며 지구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가기를, 지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되어가기를 바라는 가장 큰 어떤 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탐구 활동들 보고서들이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와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아니면 이 기후변화라는 탭 속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막 바탕으로 해서 연구의 역량을 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보고서 하나, 친구들이 하는 활동들을 보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번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왜 이 주제를 제안했는지, 그리고 실제 이거를 제품으로 개발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다음 연구하는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분석하고 도출해 나가는지, 그리고 재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보고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참고해 보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들어가 보면 여기 특별전 행사에 전국 과학 전람회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에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있던 모든 연구 대회들의 한글 파일과 PDF 파일, 그리고 이 지도교사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도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은 지도 논문까지 다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나 로그인 이런 거 없이 그 누구에게나 다 볼 수 있고 자료가 공유가 되어 있어요. 이 수많은 여러분들과 동일한 이런 학생들이 연구한 이런 보고서들,
이런 연구 결과들, 탐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과제들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후라고만 쳐도 이거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이 쭉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어떤 상을 받은 그런 부분들로 좀 무서운 그 검색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른들의 판단 어떤 대의 특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서 이런 선행 연구들을 반드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본 연구에 해야. 왜냐면은 프로젝트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제한된 시간, 제한된 연구 활동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시행착오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더 의미 있고 알차게 펼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활동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0에서부터 100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연구했던 부분들을 결국 뭐 하면 됩니까? 이 연구를 참고로 여러분 썼다는 것만 정확하게 그 여러분 쓴 보고서에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고 문헌들을 갖다 정확히 기술해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기술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떤 연구 과제가, 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이라는 것은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건데, 이분들이 쓴 연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밝혀주고 난다 그러면,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잘못된 점을 찾아서 나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다. 네, 충분히 훌륭한 연구 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를 할 때는 선행 연구만 철저히 분석하더라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연구 과제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즉,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미 한 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이, 내 연구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가 나오고 나름 연구 계획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수정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다 보면 주제가 바뀔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한번 검색해서 봤더니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중국과학전람에 들어가 보게 되면 간단한 설명과 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일정한 수준의 어떤 연구 역량들이 충분히 함양이 될 거예요. 역량이 향상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실제 이런 전문가들이,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연구 논문들은 무엇이 있을까? 자, 그 부분도 검색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좀 전에 봤던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학술 정보들을, 연구 논문들을, 아니면 우리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정말 방대한 양의 연구 보고서 논문들을 다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그냥 네이버에서 학술 정보에서 여러분들 검색하게 되면은 이 키워드를 기후변화 이 관련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쫙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의 주제들은, 아니면 이런 연구들은 간단하게 설명, 이 초록만 보더라도, 이게 연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연구의 방향을 발전해가는 방향도 어찌 보면 어떤 로드맵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다 읽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이 전문가 집단 간에 공유하는 논문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전문 용어, 우리가 실제 그 전문 용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좀 도달해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초록적인 부분만 바탕으로 조금 참고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구글 스칼라, 구글에서도 학술 검색을 통해서 실제 연도별로 아니면 과정별로, 그다음에 어떤 분류 카테고리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바탕을 어느 정도 선행 연구를 분석을 하다 보면, 아니면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연구가 뭐가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미 선행 연구자들,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후변화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과거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미래의 날씨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런 예측들에 관련된 어떤 기후 모델을 만드는 친구들도 연구 주제에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바탕할 때는 결국은 어디에 가면 우리나라의 기상청에 가게 되면 우리 날씨 기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구한 이 기후 변화 관련된 많은 자료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기상청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기상청 날씨 누리에 있는 기후정보 포털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정보 포털에서 이게 방금 얘기 보여주는 거는 기상청만 들어가기만 참 다 모르잖아요. 말해보면은 기상청만 들어가면 기상청에서 클릭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자 이런 기후정보 포털은 기상청 나오는 하단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네모쳐진 부분이 있죠. 자 하단 가운데 정도 보면 그 부분에 이거 위치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날씨 정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 날씨 정보들이 이 기상청에는 다 축적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빅데이터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누구나 접근해서 쉽게 이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CSV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데이터들입니다. 날짜별로 그때 기후 변화들 쭉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논리대로 어떤 기후 모델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그래프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있어요. 현재 최근 과거 10년을 비교해서 나타낸 그래프를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데 눈으로 보더라도 확연하게 나타나죠. 1월부터 12월 모든 달에 온도가 상승되어 있다는 것을 딱 10년 차이. 그래서 이런 데이터 자료들,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는 데이터 있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 강의에서 특강에서 밴쿠버에 대한 날씨가 요즘 얼마나 심각한지가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자, 근데 여행했잖아요.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밴쿠버를 찾아보게 되면 현재 6월 날씨. 여기는 여행하기 좋은 천혜의 장소인 여행지인 거예요. 딱 보면은 최고 기온이 19.2도래요. 그 소리는 뭐냐면, 어떻게 이런 곳이? 좀 전에 설명 들었죠. 어떻게 이런 곳이?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전에 이 지역에 날씨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기후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찬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은 열상 지도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때요? 심지어 저기 51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네요. 자, 이게 6월 29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이런 열돔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49.5도 북미 지역이 이번에는 폭염에 끓고 있습니다. 열사병에 사망자가 늘고 있고 전차가 멈추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아스팔트가 폭염에 녹아내리면서 시내 곳곳의 인도와 도로가 부풀어 오르거나 끊어졌습니다. 전차의 전선 피복도 녹아내려 운행이 멈췄습니다. 이맘때 한낮 기온이 평균 20도 중반인 북미 서부 지역이 올해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Basically been consuming gallons of water the whole time. 캐나다 리턴 지역의 최고 기온은 49.5도, 46.7도에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폭염이 시작된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230여 명이 숨졌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사망자가 나온 건데 열사병 등 폭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Have municipal programs in place to protect people, calling on them to come to cooling centers. 미국도 폭염으로 비상입니다. 생수는 이미 동이나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췄고 에어컨 수요도 서너 배 급증했습니다. We went to Target, we went to Lowe's, everywhere we went it was sold out. So we only had one little box fan in our apartment and it was way too hot. 폭염의 원인은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지붕처럼 공기 흐름을 막은 고기압 탓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it's almost like a pressure cooker effect. You know, you've got very, very, very high heat.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폭염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미국의 폭염 지속일수는 1960년대 연간 20여일에서 2010년대 60여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With climate change, you get much more intense downpours and much more intense drought. And in the West, they are in a mega drought of more than 20 years.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지구 온난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 심각한 폭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이 밴쿠버라는 곳이 천혜의 환경 지역, 즉 한여름에도 선풍기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 도시가 이와 같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아무리 천혜의 좋은 환경 여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이러한 현상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만약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사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거리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 열사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갑작스레게 나타났을 때 그것 또한 마찬가지. 기후 변화가 이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또한 프로젝트의 하나의 좋은 재미있는 주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프로젝트 주제 아니면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의 중간을 보다 보면 우리가 폭염으로 인해서 실제 사회 기반 어떤 시설들이 손상되고 망가진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파이프 배관 같은 경우 저런 것들이 왜 망가지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기후 변화가 이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이런 제2차적인 피해를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런 아이디어들도 좋은 프로젝트 주제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 주제와 그다음 연구에 관련들 이런 선행 연구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연구하는 것과 충분하게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아마 좋은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나라의 날씨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상청에 들어가 보면 많은 자료 데이터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세계적인, 우리 지구적인 데이터들은 어디 가면 알 수 있을 것인가? 지구적인 데이터는 결국 누가 가장 많이 측정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구 주위에 빙글빙글 도면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있어요. 이 인공위성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든 걸 다 해석 몇몇 연구원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 즉 하늘에 있는 천체에 대한 정보들, 우리 지구를 측정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 이 나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생동광 살아있는 지구의 어떤 기상도를 실시간으로 3차원 우리 과학관에 가보면 지구에 있는 현재 있는 날씨나 이런 부분들이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바탕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월드뷰, 즉 월드뷰라는 사이트를 들어간 게 나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지구에 실시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 중간 하단에 보게 되면 거기 플레이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몇 년도 몇 년간 기간을 설정해서 내가 보는 지형의 날씨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습들도 여기도 바로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가, 선행 연구자들의 실제 연구 결과물들을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인식 잘 정리되어 있는 뉴스 기사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들 연구하는 과정 속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거는 지구를 줌 없습니다. 지구에 있는 기상현지 태풍, 여기 같은 경우는 태풍에 변화되는 곡선, 이 부분도 날짜별로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면 쉽게 말해서 태풍 기상 이변에 의해서 발생된 어떤 지역의 날씨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기상, 이 구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날짜별로 시간별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또한 마찬가지 받아 먹으면서 아니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이런 기상이변 아니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실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겠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그래도 한번 실제 연구 결과가 여러분 처음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프로젝트 활동이 무엇인가 설명을 했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라고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팀원과 함께하고 아니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 팀원과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 두게 되면 즉 여러분의 한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성장하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다시 우리나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과일들이 어디에서 재배되는 거죠? 동남아 하면 일반적으로 1년 내내 아주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나오는 과일을 보통 열대 과일이라고 합니다. 열대 과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2018년도 기사예요. 2018년도에 우리가 실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남아에 있는 우리 다모나 이런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도 영향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를 봤을 때도 확연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따뜻해졌네. 그러면은 기존의 과거에 있던 우리가 생태계가 아니라 이 변화에 대한 생태계, 그럼 그 생태계에 맞는 연구들 또한 그리고 이런 실제 과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 생산들이 바뀌고 있다 그래요. 결국은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바다 수온도 올라가거든요. 이게 수온의 변화가 결국 즉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온도의 차이가 바다 생물, 바다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조기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는데 수온의 변화가 그만큼 우리 바다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이런 한반도의 주변에 실제 수온 변화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공기 우리가 실제 대기의 공기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수온의 변화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이제 뭘 살펴봤냐면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살펴볼 것인가, 우리 시간에 대한 관점, 공간에 대한 관점, 우리의 사고에 대한 관점 이런 관점들의 변화들이 결국 좀 더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해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서로 간에 같은 팀원들의 생각들을 내 생각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탐구 주제가 방향이 계획이 설정이 되면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실제 선행 연구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떤 연구 자료들 그리고 우리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탐구를 진행할수록 점점 더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연구에 초점화가 되면 그게 이제 고급 정보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바다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해석해내면 그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연구 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초반에 우리 방역당국에서 데이터를 텍스트로 줬어요. 당연히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대학생이 뭘 하게 되죠? 실제 이제 우리 지도하고 우리 네이버나 이런 지도하고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계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코로나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 지역을 피해서 점점 이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작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 작은 게 결국 사회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바꾸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수행하고 탐구 보고하고 이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보면 단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 이 통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순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설계를 분명히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행하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혀 맞지 않는 과정들을 바뀌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탐구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 팀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이 준비만 충분히 할 때 이게 준비를 하다가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준비 자체가 충분히 탐구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주제가 현재 여러분들이 설정이 돼 있고 아니 변경 현재 이 프로젝트 탐구 활동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그에 맞는 도구와 기자재 구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상의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죠, 시간과 주어진 환경 내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 활동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탐구 주제가 너무 막연하면 안 돼요. 진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부분이 뭘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주제와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처해 있는 시간과 환경 있잖아요.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름 의미 있는 거지만 너무 스케일이 크다거나 이런 부분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다, 그럼 모델들을 만들다, 그것도 충분하게 프로젝트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건지 그 부분들은 이런 주제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혹시 실험실에서 이거 본 적 있나요? 진공 펌프? 내가 막 펌프질을 하게 된 펌프를 통해서 이 그릇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고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좋아져 가지고 여기에 압력 그 게이지까지 들어 있어서 실제 압력이 얼마만큼 바뀌어져 있나 이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주사위, 작은 주사위에다가 구멍을 막고 물을 넣은 다음에 압력을 막 빼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주사위 물기둥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물기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기둥의 변화만 가지고도 압력이 내부의 압력 변화가 비로 따지면 되거든요. 압력 변화가 처음엔 1기압이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기압이 오늘의 기압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모든 걸 뚜껑을 막고 난 다음에 그럼 1기압이잖아요. 그 1기압 내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압력 변화 차이에서 내부 압력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기압에서 물기둥이 얼마죠? 10m까지가 보통 1기압이라고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수치들 비율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공 펌프를 바탕으로 해서 기후변화 모델, 그러니까 작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 그리고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 처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미지 처리하는데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최종 처음에 계획했던 뭐 도달하지 않으셔도 중간 과정에 도달했을 때 그럼 심지어 과정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는지도 충분히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도움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미를 많이 부여할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구 결과에 좋은 생각을 넣어줬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소중하게 생각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한 모든 과정들 여러분들이 산출한 이런 결과들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여러분들의 많은 열정 노력들이 들어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만약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해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선생님들 이 수업도 약간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그다음에 제한된 이런 공간들이 약간 이런 소통의 벽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질문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다음 여기를 진행하시는 이 선생님들에게 질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혹시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께 그리고 여기 진행하시는 여기 연구원님들, 연구사님들에게도 나중에 많은 도움들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